나는 분명히 사람을 낳았는데 어느 날 파충류가 됩니다. 이 파충류는 건드릴수록 아주 못생겨집니다. 우리는 이 파충류와 싸워서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사춘기 파충류와 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경과학자들이 MRI로 찍어보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파충류랑 거의 같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제일 아래층에는 뇌관이랑 기저핵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걸 파충류 뇌라고 부릅니다. 4억 년 전부터 있던 구조예요. 공룡도 있었고 뱀도 있고 우리 집 아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숨쉬기, 먹기, 싸우기, 도망가기 등 생존의 본능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중간층이 변형계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담당해요. 포유류의 뇌입니다. 자, 맨 위가 전두엽이에요.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 공부의 의지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2004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청소년의 뇌를 장기 추적했습니다. 자, 결론이 뭐였냐? 전두엽은 만 25세까지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파충류와 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더 세게 잡아버리느냐, 아니면 살살 핸들링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도마뱀 따위가 깝죽거린다면 아이의 나는 공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사춘기가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사춘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춘기가 올랑말랑 이렇게 할 때 진짜 세게 쳐맞고 사춘기의 사자가 아주 쏙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사춘기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화가 나고 주변의 모든 게 불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저는 아빠한테 혼나다가 뭐라 그랬지? 앞으로 막 순종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삐뚤게 반항을 했어요. 너무 오글거리는 대사인데, 원래 사춘기 때는 세상에 자기만큼 비운의 주인공이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 얼굴에 난 그 여드름 하나, 그거를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할 일은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그날 아빠한테 맞았습니다. 보통 아빠가 딸은 잘 안 때리는데 말이죠. 다음날 학교를 못 갔어요. 맞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모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놈은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가,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엄마한테 한번 반항을 했어요. 막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막 손을 이러고 씻고 있는데 이게 거울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서 거울을 보는 순간 엄마가 그 왜 플라스틱 바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제 머리를 확 때렸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바가지가 깨졌어요. 그리고 고등어로 맞아보신 분, 저요. 엄마한테 고등어로 맞아봤습니다. 자,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선택적인 반항이에요. 얘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지랄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게 감당 가능하시다면 아예 확 잡아버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때 부모님 두 분 다 강강하지 마시고 권위 있는 한 분이면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참다가 그 꼬라지를 못 봐서 애를 혼내시는데 이때 어머님, 그때 아이 변호해주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세요. 설마 지 새끼 죽이겠냐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들은 아빠가 좀 다루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들께서도 끝까지 강강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으악 하시고 그 다음은 침묵 모드로 가세요. 혼난 다음에 바로 풀어주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애써 혼냈는데 효과가 금방 사라집니다. 혼내시고 나서 아이가 좀 눈치 보게 만드십시오. 아이가 눈치 보는 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눈치를 살피고 알아서 행동하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지가 사회에 나가서 눈치 안 보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눈치를 사회적 센스라고 읽기로 했답니다.
자, 근데 애초에 부모님 기질상 이게 안 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 집안의 분위기, 아이를 키워오신 결이, 자, 그게 안 맞는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파충류를 살살 핸들링을 하십시오. 기본은 이겁니다. 우리 파충류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되 선은 명확히 넘어올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투예요. 자, 저희가 학부모님 아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입시를 이제 같이 겪어나가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이를 잘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또 성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 따라하기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 그랬구나.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생했죠. 특히 아이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지가 아무리 파충류라도 잘 찾아보면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칭찬해주세요. 지가 좀 칭찬받다 보면 엄마가 말했던 것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어쩌다가 딱 한 번 했어도 그거를 막 마구마구 칭찬을 해주십시오. 아이를 잘 다루시는 부모님들은 말투가 그렇게 애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안 쓰고 평생 아껴두었던 내 안의 애교를 이제 다 끌어모아서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음량 키우지 마세요. 같은 말이라도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자, 우리 파충류가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거든 일단 들어주세요. 본인이 개소리를 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개소리를 끝까지 다 했어요. 다 끝나면 상냥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해주세요. 자, 공손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손한 말투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내용 자체보다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는 그 느낌에 더 민감합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 듣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선택권입니다. 사람은 지시에는 반발하고 선택에는 협조합니다. 선택지를 만드실 때 아이가 원하는 건 넣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세요. 자, 만약에 학원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딱 봐도 안 할 각이죠. 자, 그럼 어차피 얘는 놀 거니까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자, 지금 할래? 아니면 30분 후에 할래? 결국 하는 거 똑같지요. 그럼 당연히 30분 후에 한다고 할 겁니다. 냅두세요. 본인한테 선택권이 주어졌고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어쨌든 30분 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앉기는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맛있는 거를 먹이기입니다. 이 즉각적으로 반항심, 공격성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즉각적인 거라서 만약에 얘가 딱 지금 공격각 잡았다. 그럴 때는 분위기를 바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굳이 끝까지 가지 마세요. 자, 아이랑 엄마의 대치 상황은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자, 아이가 한번 부모에게 대드는 선을 넘으면 그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점점 수위가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최대한 그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 좀 평소에 쟁여두세요. 네 번째는 쪽지 활용입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꾸준하게 아이한테 쪽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너가 이래서 엄마도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구나. 우리 같이 힘내보자. 뭐 이런 식이요. 자, 이게 처음에는 이러는데 받다 보면 그 쪽지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아주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가끔 저도 아이들에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효과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자, 알았어. 그래, 너 사춘기야. 너도 힘들겠지. 자, 그런데 지금 공부를 놓아버리면 나중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지가 사춘기고 오춘기고 간에 공부를 지금 놓아버리면 고등 가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시키셔야 합니다. 원장님, 이래도 저래도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쓰는 히든카드 2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돈줄을 끊으세요. 제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가끔 정신 못 차리는 고3 재수생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애한테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기가 싫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밖에 나가서 돈 벌 때 치사한 순간 없습니까? 심지어 에라이 더러워서 내가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셨냐고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합니다. 왜요? 살아내야 되니까요. 자, 이 아이도 결국은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아쉬움도 견디고 힘들어도 참아내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은 치사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겁니다. 부모가 힘들게 번 돈으로 누리잖아요. 그런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내가 지킬 건 안 지킨다? 이런 인식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아이는 그저 억울하고 그저 여기저기 하소연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원 선생님 발품을 찾아서 매달리세요. 원래 선생이 자기 자식 못 가르치다는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동네 학원을 좀 발품을 파세요. 자, 저도 사교육업계에 있긴 하지만 사교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태평양인 사람들이 합니다. 자, 동네에서 엄하고 애들 좀 잘 잡기로 소문 좀 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르치는 그 과목 외에도 태도를 중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매달리세요. 학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는 태도에서 나온다입니다. 자, 그걸 매일매일 숨쉬듯이 느끼는 분들이에요. 가서 부탁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어머님께서 이 학원 선생님이 마음껏 당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세요. 자, 무슨 확신이요? 내가 얘를 사람 만들어 놓을 때 무슨 짓을 해도 학원을 끊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오지랖이 태평양의 선생님이라도 이 타협을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자선사업 아니잖아요. 자, 학원 선생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냥 딱 수업만 제공하면 사실 할 일은 다 한 건데 요 놈을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혼내고 막 어르고 하다가 아이가 그냥 학원을 끊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험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부탁하세요. 선생님은 기꺼이 응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다루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노련하게 잘하실 거예요. 자, 저도 사실 일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저는 어쩌다가 우연히 대학교 때 과외를 하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엄청 고액과외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그때가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제일 대학을 못 간 애가 한양대 공대를 가고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디폴트처럼 연고대, 서울대, 의대 그냥 깔고 갔어요. 저는 그때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생이 잘 가르쳐 봤자 뭐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잘 조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밀어주셔서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뭐랄까 이놈을 때리든 죽이든 뭐 혼내도 좋으니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웅장해지면서 오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애들을 불러서 과외를 했었는데 저희 집이 단독주택에 제 방이 2층에 있었어요. 자, 안 쓰는 옆방을 비워서 책상을 다 놓고 숙제 안 해온 아이가 있으면 너 새벽 4시까지 남아. 시험 통과 못했어? 그럼 새벽 4시까지 남아. 통과할 때까지 남아. 뭐 그냥 남기기만 했겠습니까? 푸닥거리도 좀 하고 잡돌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 사춘기요.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들이 지랄 발광을 하다 보면 눈빛이 어느 순간 되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자, 지들도 크느라 그런 겁니다. 크느라. 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고 지나가는 게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에듀부티크 H는 현장의 데이터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